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저희 정작 중요한 영화 얘기는 이제서야. 저의 추천 영화는 이 영화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갖고 왔어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네. 바로 짐작이 갔을 텐데 음. 굿윌 헌팅입니다. 아, 네. 그 이거 언젠간 하게 되겠죠, 우리. 1997년도에 만든 구스반 산트 감독의 네. 영화인데 맞아요. 이제 맷 데이먼. 각본을 맷 데이먼이 대학 시절에 썼던 소설을 바탕으로 네. 그 친구 누구야? 벤 애플렉이랑 같이 쓴 같이 거죠. 공동으로 집필을 했는데요. 음. 영화의 주연은 이제 맷 데이먼이랑 로빈 윌리엄스고요. 음. 이 영화를 통해서 로빈 윌리엄스는 드디어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TV에서도 자주 해줬어요. 왜냐면 네. 뭐 재밌는 건 이제 EBS에서도 해준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되게 교육적인 네. 그런. EBS에서 방영한다고 하면 뭔가 재미없는 영화 같은 느낌이 있지만 네. 오히려 아주 선별된 작품, 그렇지. 다각도의 검증을 마친 작품으로 개런티된 작품이다. 쇼생크급은 돼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 작품에 저희가 왠지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네. 이걸 다시 최근에 한번 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예, 그러면서 되게 하고 싶은 지점도 사실 발견은 됐었어요. 네. 할까요, 그러면? 해도 되는데 네.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줄거리 소개해드릴게요. 네. 영화 제목에도 표현되는 윌 헌팅이라는 게 이제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매우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어요. 네. 수리, 법학, 역사 뭐 이런 거 다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네. 천재 맷 데이먼. 그렇죠. 한 번 읽은 거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이고요. 네. 다른 사람 몇 년을 걸려도 풀지 못하거나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수리 문제를 수학 문제 증명을 그런 네. 난제를 불과 몇 시간 만에 툭닥툭닥 네. 해치워 버립니다. 하지만 윌 헌팅은 철저히 자신의 능력을 감추면서 사는데 네. 평범하게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표방해요. 네. MIT의 미화 하원으로 근무하다가 수학 교수가 램보라는 수학 교수가 네. 복도에 공개 문제를 내놓은 것을 단숨에 풀어 제끼면서 네. 사람들은 웅성거리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음. 하지만 결국은 발견이 되고요. 네. 램보 교수는 그의 재능이 아까워서 그를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윌 헌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숨어 지내고 평범하게 지내고 싶고 세상과 단절하려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의 방어 기제의 원인은 사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서 근거하는데 네.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지만 스스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찌 보면 상당히 모순된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캐릭터죠. 네. 그래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재능은 있지만 사회에 대한 상당히 삐딱한 시선과 태도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 네. 결국 램보라는 사람이 상담을 받게 해요. 윌 헌팅을. 그런 조건으로 이 사람을 연구실에 채용한 거여서 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인 심리학 교수 숀을 찾아가서 그를 윌 헌팅을 부탁하죠. 이 숀이 바로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수많은 상담가들을 만나왔지만 매번 그들을 조롱하면서 네. 기만했고 그래서 상담가들이 다 단념했었는데 윌은 숀에게도 이전 상담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조롱하지만 숀은 좀 노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윌이라는 인물이 꽁꽁 싸매고 있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이제 영화는 윌을 케어하는 두 사람 램보와 숀의 어떤 서로 다른 지향점이 비롯하는 갈등을 그려냅니다. 윌의 재능을 발현시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윌의 상처를 치료하고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가 요 문제를 던지면서 영화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관객은 뭐가 더 맞는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고민하면서 영화의 내용을 따라가는데 이 영화를 제가 인생 영화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관객들이 일단 되게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언더독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렇죠. 이거를 잘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천재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모든 범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약자가 통쾌하게 어떤 기존의 관념이나 네. 질서를 조롱하면서 성공하는 걸 응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가 네.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재능은 모두 갖췄지만 집안은 매우 불우한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스토리는 영웅물의 주요 뼈대가 되는 플롯이기도 하고 네. 거기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조련자를 만나면 신데렐라 스토리가 되는데 네. 그 근간에 있는 언더독 심리를 아주 잘 건드리고 있고요. 음. 더 이 영화가 이렇게 대중화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다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이 네. 세상에 나를 다 발견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요 세상에 대한 아쉬움을 건드리고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몰입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를 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대중성뿐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진짜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냐 혹은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을 떠나느냐. 네. 이 물음은 시대를 막론하고 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대부분 던져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성공과 자기 자신 찾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영화처럼 대립하는 상황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두드러진 능력을 보여주거나 그런 잠재의식이 막 발현되지는 않거든요. 잘.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죠. 내가 성공을 할 것이냐 내 길을 갈 것이냐. 이 쉬운 인생의 질문 앞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인생의 질문 앞에서 이 영화는 어떤 게 답이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것을 택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되게 잘 만들었다는 이유는 인간이 어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과정이 상당 부분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이 영화는 이제 그냥 간과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요 이 땅 하면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네. 그런 자신들의 다짐과 의지를 달리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그쵸.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몸이 지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어도 인간은 달릴 준비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계획하고 목표를 갖고 있으면 꿈이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넌 왜 꿈이 없냐라는 식으로 자꾸 체근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달리면 진짜 사방팔방으로 막 이상하게 달려가는 거죠. 구딜 헌팅은 션을 통해서 그리고 윌 헌팅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마음이 지쳐있다면 잠깐 이제 포즈 버튼을 누르고 쉼을 줘야 한다. 네. 그리고 부대끼는 상황이 있다면 내 과거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아주 좋은 메시지를 네. 건전한 메시지죠. 인생의 네. 현자들이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던져줬다는 네. 것 같아요. 책의 어떤 글귀가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정말 공감되거든요. 내 과거는 어땠던 거지? 네. 내 지난날은 어땠던 거지를 돌아보게 하기 음. 때문에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25년이 됐지만 네.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서 90년대 정신과나 상담받으러 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이런 보편화되게 하는 네. 데 일조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영화는 좀 추천하고 네.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에 대한 요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워낙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상담을 하고 계신데 많은 유형의 그쵸, 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구딜 헌팅에서 공명되었었던 시작되었었던 그 네. 마음의 이제 어떤 실타래를 풀고 이런 작업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은영 박사님이 그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의지가 되고 있는 거고 또 비슷한 전 역할을 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오은영 박사, 네. 오은영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비슷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영화가 구딜 헌팅이 아니었나.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번 거론을 했었고 또 반대 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다루는 게 망설여진 이유는 그럼 뭐였을까? 이게 마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에서 그 영화를 보고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 영화를 다룰 때 지금 끄집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네,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구딜 헌팅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는 It's not your fault잖아요. 아주 명대사죠.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는 그런 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It's not your fault라고 말하는 사회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시대가 잘못한 거야. 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렇죠. 뭐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라는 또 그런 상반된 메시지들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책임을 허용하는. 저는 오히려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네. 방조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진짜로 이 영화를 한번 우리가 씹어보면서 음. 발굴해보면서 이 시대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를 고민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네. 아 여전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It's not your fault 이 한 문장으로 되게 축약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 정말 많은 너무 많은 명대사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 명대사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다.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는 네. 다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영화를 그냥 보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그것도 추천하고 좋네요. 네네. 저희가 나중에 다루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구딜 헌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네. 처음에는 메시지를 뽑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았어요. 저도. 네. 네. 그냥 과거를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음. 내면을 잘 살피세요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지점이 생각보다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조금 오.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당장에 지금 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떤 계획을 짜고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한 개인의 역할만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 그렇죠.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었고 음. 또 내가 은연중에 상처를 줬었고 내가 영향을 네. 미치는 여파들이 우리의 관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다. 네. 사랑은 관계인데 관계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경작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사랑 네. 비유를 하신 거죠. 전 아주 맞는 네네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방치하지 말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그 관계를 맺어나가는 걸 꾸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딜 헌팅이라는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을 면피하는 나의 죄에 대한 면피가 아니라 네. 나의 과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증서를 주는 게 아니라 네.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어떻게 내 인생을 조금 더 바로 설 수 있을까를 아주 저항감 없이 네. 들게 하는 고민하게 하는 영화여서 한번 봐야겠네요. 저는.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이 영화를 이제 저희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네. 옛날 영화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젊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그냥 너무 재밌는 영화인데 톤 같은 걸 보고 이거 TV에서 하니까 그냥 안 봐야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요 정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따옴표를 찍어드리는 짚어드리니까 거죠.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좋습니다. 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 다룰 영화는 어떤 걸로 할까요? 지금 진짜 잘 모르겠어요. 백지 상태인데 뭐 좀 괜찮은 개봉작이 있으면 개봉작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또 그렇게 확 땡기는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문득 오늘 구딜 헌팅을 갖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좋아하는 영화를 구딜 헌팅 말고 네. 다른 영화를 한 편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좋죠. 해봅니다. 뭐 약간 마음에 이렇게 맴돌고 있었던 네. 영화들을 좀 이렇게 나열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동안 많이 나열을 했었는데 네. 패치 아담스 하고 싶어요. 패치 아담스.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저 안 봤어요. 패치 아담스. 이게 로빈 윌리엄스 네, 제가 역시. 로빈 윌리엄스를 너무 좋아해서 구딜 구딜 헌팅보다는 패치 아담스가 그래도 오, 조금 덜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맞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더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패치 아담스란 영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네요. 생각이 패치 아담스 듭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니까 네. 로빈 윌리엄스도 나오고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라는 또 아주 명배우가 이제 다 고인이 되셨네요. 네, 그렇네요. 그분들. 참 네. 서글프게도. 하지만 이 영화 역시도 시네마 천국 뭐 이런 프로그램 저기 TV에서 네. 시네마 천국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네, 그 네, 영화 네. 채널. 네. 거기에서도 막 이렇게 방영되기도 하고 네. 그런 또 작품이군요. 저는 이 영화는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같이 한번 봐도 네. 좋지 않을까. 미세스 다운파이어 이런 영화도 로빈 윌리엄스. 제가 그때부터 좋아했죠. 뭐 주- 잭이었나요? 그 영화도 네, 잭도 있었고. 있고 주만지 뭐 네, 이런 주만지 있네요. 뭐 로빈 윌리엄스를 전 참 좋아했고 마지막에 네. 이제 목숨을 끊으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분의 추모는 뭐
저는 그분의 삶은 모르니까 네. 그냥 연기로만 생각할 때는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됐었던 분이라 네. 한 번 정도는 이분 작품을 가을날에 좋네요. 해보면 어떨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없을 때 평소에 좀 생각해 뒀었던 이 작품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패치 아담스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구딜 헌팅도 한번. 구딜 헌팅은 저희가 발굴까지는 안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 로빈 윌리엄스를 하고 나면 네. 그러면 그때 구딜 헌팅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들으시고 한번 흥미가 돋으시면 네. 꼭 한번 봐보셔라라고 좋습니다. 조크나가 강추합니다. 저희 이번 다음 호우 시절 발굴 작품은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로빈 윌리엄스의 작품으로 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 뭐 저희가 여행 이야기하면 사진도 얘기했지만 원우 씨 아마 보셨을 텐데 나이 먹고 네. 스튜디오에서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아, 네네.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거죠.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전 회사 동료들이랑 처음에 찍은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친구분들과 함께. 덩치들이 막 이렇게 네. 여러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창피할 줄 알았는데 네. 나쁘지 않은 경험이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게 저희가 매년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친구들을 네. 같이 한번 찍자 이렇게. 같이 한번 찍자. 근데 그게 말로만 음. 선언되고 말았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누구도 다 찍자는 거에 액션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네. 누구 한 명이 좀 적극적이어야 이제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있었던 친구가 한 3년 반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가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번에 찍자. 그 건이 하나 있었고 또 마음에 그 동안에 저희가 그 지난 한 3, 4년 기간 동안에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네. 제 친구의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절대 멈춰 있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상황이 자꾸 바뀌는구나. 사진을 찍게 됐죠.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하신 거네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 어떤 시간이 되면 사진을 찍어보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도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포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사진처럼 이렇게 찰칵. 방점을 딱딱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추억을 쌓으시고 네. 오랜 시간이 지났었던 상처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구딜 헌팅을 얘기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세계를 네. 맞이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패치 아담스에서 다른 세계를 만나러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